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시청했는데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어요. 저는 작년에 이혼했는데 헤어진 이유를 잘 모르시는 주변 분들은 그저 서로 참아가며 잘 살아보지 그랬냐는 식으로 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사귀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만나게 된 터라 결혼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 모두 맞벌이라 외롭게 컸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고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서 아동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는 꼭 둘 이상 낳고 싶었어요. 제가 설사 집에 있지 못해도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길 바랬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반면 남편 집은 아이들이 많은 다복한 집이더라고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 누나가 있는데 이번에 셋째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친척들도 다 아이들 3, 4 이렇게 되다 보니 명절엔 어린이집이 따로 없다면서 차례 지내고서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 가는 건 필수 코스였대요. 결혼하고 얼마 후에 명절이었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북적북적한 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시댁인지 어린이집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주방에서 어머니와 저는 종일 음식이며 차례 준비에 정신이 없었는데 10명이 넘는 꼬마들이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데 주방까지 들어와서 하마터면 뜨거운 전을 다 엎을 뻔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주방에서 일하다 말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주방에 와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라고 하고 어머니께 아이들 조용히 하도록 좀 돌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모아다가 큰 상을 펴고 아이들에게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나눠주며 아이들 동화책을 맛깔나게 읽어주니 악동 같던 아이들이 어느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듣고 있더라고요. 숙모가 읽어준 책 재미있었어? 우리 그럼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볼까?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한 사람씩 각자 생각했던 것들을 그렸던 그림을 보며 이야기해볼까? 아이들은 금세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그림도 있었고 그림 설명을 잘 못해서 울먹이는 아이는 표현하는 걸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 거실에서는 오랜만에 평온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댁 어른들은 이게 얼마만에 조용한 거냐며 정말 아이들 소리에 매번 큰 소리로 말을 하던가 귓가에 대고 말을 해야 할 정도에 다행인 건지 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래층은 명절마다 집이 비어 있어서 항의는 안 왔지만 옆집에서는 명절마다 항의하러 올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마냥 몇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저녁 시간대가 되었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만 놀자고 하고 나와서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래 자리 비웠죠. 아이들하고 좀 이것저것 놀다 보니 벌써 저녁 때가 된지도 몰랐어요. 아니다. 민석이가 도와주기도 했고 오랜만에 애들 주방에서 안 뛰어다니니 나도 안심하고 음식할 수 있어서 편했어. 신우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딸을 계속 업고 안고 돌보는데 제가 밥이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하면서 아기 안고 분유를 먹였어요. 꼴딱꼴딱 분유를 먹으면서 저를 보는 눈망울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볼 때마다 젖살이 통통하게 오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윤주, 애기 잘 보네. 우리 애 까탈스러워서 애 아빠가 분유 주는 것도 거부하는데 윤주는 좋은가 봐. 아까 애들도 잘 돌보고 나중에 애기 생기면 너무 잘 키우겠다. 네, 형님. 슬기 보니 너무 예뻐서 제 딸하고 싶어요. 가끔 제가 슬기 돌볼 테니까 일 있으실 때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도 돼? 나 그럼 진짜 윤주한테 우리 딸 맡긴다? 아우, 봐주면 나야 좋지. 까다로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휴, 나도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래서인지 저는 빨리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면서 임신 가능한 날짜 알려주는 어플도 깔아 확인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죠.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할 때마다 이번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테스트를 하는데 매번 한 줄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윤주야, 우리 민석이만 자식이 없네. 근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우리 대 이어줄 아이 낳아야지. 병원은 다니고 있는 거야? 네, 어머니.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받고 배란일 날짜도 잘 받아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가 한약까지 지어주셔서 잘 먹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너한테 문제는 없대? 근데 왜 여태 아기 소식이 없니? 엄마 왜 그래? 저희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좀 천천히 가질게요. 너무 윤주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하루는 그날도 임태기에서 한 줄만 나와서 너무 속상해서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밤 9시가 다 되었는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지? 싶어서 남편이 나가봤는데 어머니가 양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우시고 남편에게 받으라고 건네시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이 반찬들은 다 뭐예요? 먹인, 윤주 먹이려고 내가 손수 다 해왔지. 우리 아들도 먹고. 주방으로 오시던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 맥주캔과 마른 안주들을 보고는 저를 한번 흘기시더니 반찬을 꺼내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라고요. 아휴, 너는 대체 살림하는 주부 맞냐? 자고로 그 집 냉장고를 보면 살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나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텅텅 비워놓고 사니? 있는 거라고는 물이랑 캔맥주밖에 없네. 너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 임신 테스트 했는데 한 줄 나와서 임신 아닌 거 알고 맥주 딱 한 캔 했어요. 그리고 이 밤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뭐? 또 임신이 아니야? 아니, 네 몸에는 아기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임신한다는 애가 술이나 마시고 있어? 참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술이나 퍼마시면서 애를 가질 생각을 해? 너가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니 애가 안 서는 거 아니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눈부라리면서 말대꾸 꼬박꼬박하고. 민석아, 나 집에 갈란다. 내가 뭘 바라고 간 만든 반찬 며느리 먹이겠다고 이 시간에 택시 타고 이렇게 왔나 모르겠다. 으이구, 내가 바보고 호구지. 엄마, 근데 나도 술을 마셔서 운전하면 안 돼요. 택시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오늘은 그냥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래요? 눈치 없는 남편 놈은 이 와중에 어머니께 주무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캐치한 어머님이 당신 자고 가랬다고 제가 째려보며 우리 아들 눈치를 주네. 불쌍한 우리 아들 기센 마누라 만나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네. 내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바람 불면 날아갈까 어디 상처 하나 나지 않게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애도 못 낳는 기만 센 애한테 내 아들 빼앗겼네. 그러시길래 그럼 손님 방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로도 부족하셨는지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신 후로도 계속 남편을 붙잡고 안방에서 끝방이라 원래 잘 들리지도 않는 거리인데도 명확하게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기승전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요.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어머님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묵묵히 음식을 하셨어요. 아침부터 이러시니 몰려오는 짜증과 스트레스로 그냥 빨리 출근할까 했는데 이러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일단 제가 먼저 웃었어요. 어제 많이 섭섭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정성도 몰라보고 갑자기 오셔서 저도 좀 당황했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와, 이 반찬 어제 어머니께서 가져오셨죠?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최고! 이러면서 기분을 풀어드렸더니 입을 삐죽거리시더니 어서 출근 준비하고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어머니께서 계속 임신 얘기를 하시길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길래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도 소식이 없으니 저도 너무 속상해서 어제처럼 임택이 한 줄 나오는 날에는 그렇게라도 속상한 마음을 달랬어요. 윤주야, 그래도 맥주 한 방울이라도 술은 안 된다. 네 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아기한테 다 영향을 주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를 아가라도 네 몸 안에 해로운 영양분이 있으면 안 되지.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얼른 밥 먹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캔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셨던 것마저도 끊고 아예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가고 있는 불임 클리닉 다른 곳으로 옮겨라.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아. 네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잖아. 내가 잘하는 데 알아보고 등록도 마쳤으니 거기로 다녀. 어머니, 그게 어머니께서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을 계속 찾으라고 하셔서 재검하고 또 재검하는데도 저에게는 이상이 없대요. 남자 쪽도 같이 검사를 받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민석 씨가 검사 받기 싫다고 안 가요. 왜 그렇게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석이가 왜 검사를 받아? 우리 민석이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웠는데. 1년에 2번씩 비싼 한약 지어 먹이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이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씨앗이 넘쳐나는 집안이라 명절날 너도 봤지 않니? 요즘 애들이 없다며 그난리라 해도 우리 집은 애들 때문에 푹적푹적 하잖니. 우리 민석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히 애 괴롭히지 말고 내가 알아봐준 대로 옮겨. 거기가 그렇게 잘 안 된다. 병원에서는 남편도 같이 오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 죽어도 안 간답니다. 자기, 대체 왜 안 간다는 거야? 지난번에는 같이 가서 검사 받기로 약속했었잖아. 솔직히 내가 가면 마치 자기가 문제 있어서 가는 것 같잖아. 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신경 쓰이지도 않아? 아니, 대체 누가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거기 같이 오는 부부들 많아. 남편들도 얼마나 적극적인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윤주야, 너 설마 나한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검사 받으라는 거야? 우리 집안 애들 많은 거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 아직도 정자왕이셔. 하물며 자식 내가 문제 있겠어? 너 병원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그동안 나 정말 많이 참았는데 솔직히 너 그때마다 나 자존심 많이 상하게 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도 불임클리닉 같이 갈 생각 없으니까 너도 정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나는 당신 자존심 상하게 한 적 없어. 다만 같이 가서 당신도 검사 받으면서 임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방안을 찾자는 거지. 내가 오랫동안 병원 다녔는데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신도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고치고 노력할 거 아니야. 그럼 당신 검사 받지 말고 그냥 같이만 가줘. 나 혼자 갈 때마다 정말 너무 싫어. 아니, 안 가. 너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한테 더 이상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말고. 나는 병원 가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싫을 것 같고 가게 되면 검사하자고 계속 설득하는 것도 듣기 싫어. 나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끝까지 검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함께 병원도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홀로 임신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때쯤 되니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시험관은 왜 안 했냐고요? 남편이 절대 싫다네요. 자연스럽게 갖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병원도 같이 안 가는데 시험관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먹으니 저도 나중엔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갓난아기였던 신운의 아이는 이제 흉모 흉모 하면서 깜찍하게도 말해요. 미운 4살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예쁜 4살 꼬마 숙녀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저에게 아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 식사하러 갔는데도 아기 말씀이 없길래 불편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병원 다녀왔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시험관 해보는 걸 계속 권하네요. 이인은 싫다고 하고. 저는 해보고 싶은데 어떡할지 고민이에요. 그만하면 됐다. 너도 할 만큼 했어. 시험관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그냥 너와 민석이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아기 얘기 안 꺼내마. 자연스럽게 생기면 좋은 거고 안 생겨도 할 수 없는 거니 너도 이제 병원 그만 다녀라. 그리고 다들 앞으로 윤주한테 아기 얘기 꺼내지들 말어. 웬일로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건지 얼떨떨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동받기도 했고 그동안의 서름이 터지면서 눈물도 보였네요. 그 후로는 시누이도 명절에 친척분들도 저희에게 임신 얘기는 한 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불임클리닉을 그만두고 어머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생기면 낫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렵게 아기 가지신 부부들 말 들어보면 오히려 마음 편히 내려놓을 때 생긴다고도 하길래 저 또한 제 마음가짐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어머님이 주말마다 아무 때나 저희 집에 시누이 아이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시누이가 맞벌이라 주중엔 어머니가 봐주세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주중에는 잘 안 오지만 가끔씩은 평일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가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놀이터가 있는데 여름 때만 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물놀이터에서 놀고 다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집에 와서 그 상태로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바닥을 다 물바다로 만들어 놓아요. 평일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바닥 닦고 정리는 해주셨는데 주말에는 그 모든 게 다 제 일이 되니 쉬지도 못하고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차라리 평일에 회사 다니는 게 더 편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막내 아기 때 주말마다 돌봐준 것도 있고 만날 때마다 잘 놀아주니까 막내가 저를 너무 좋아하고 위로 오빠 2명도 저희 아파트에 물놀이터도 있고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근처에 대형 키즈카페도 있어서 저희 집 오는 걸 좋아한대요. 어머님이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그런지 주말에 남편은 이제 아이들과 안 놀아주고 아이 돌보미는 제 몫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동네 분들이 시누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인 줄 아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결혼하고 5년이나 지나니 제 나이가 37살이더라고요. 건강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궁이 점점 약해지니 아기 생각 있으면 더 늦기 전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나이가 임신하기엔 많이 늦었고 더 이상 미루면 임신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불임클리닉에 등록해서 병원에 다녔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은 등산에 가겠다며 온갖 난리를 치더라고요. 병원 검사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하면서 계속 억지를 부렸죠. 저는 겨우겨우 설득해서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겨우 검사를 받게 했고 이제 며칠 후면 검사 결과가 나올 테니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물었는데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오늘 오전에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결과도 다 받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남편이 이미 병원에 다녀갔다고요? 그러면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한 거지? 저는 남편이 검사 결과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과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분께서 부인께 충격을 줄까봐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계속 물었죠. 같은 부부인데 왜 제게 결과를 알려주실 수 없는 건가요? 왜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제가 결과를 들을 수 없나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남편의 요청이 있었다고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날 남편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그토록 병원에 가기 싫어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이럴 거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차라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나도 마음 접고 살 수 있었잖아. 내가 왜 매번 애들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했냐고. 그리고 시댁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시간들은 대체 어떻게 사과할 거냐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 큰 덩치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 큰 남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무슨 곰 한 마리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남자가 우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유전자가 좋다며 자랑하던 시댁 식구들. 그런데 왜 우리 남편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남편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니까요. 남편은 울면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나도 몰랐어. 남편이 우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만하자.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잠깐 휴가 내서 여행이나 가자. 아무 생각 말고 쉬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함께 걷는데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니 남편과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불임 클리닉에 다니며 임신에 집착하고 노력했던 날들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걸 상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싶더군요. 저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신에 집착하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행복을 찾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다 보니 주변에는 가족여행을 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는 저렇게 3명, 4명의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절친이 지나가다가 남편에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저도 알고 있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왔다며 인사를 나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의 아이는 너무 예뻤고 저는 친구 와이프에게 아기 제가 볼게요. 편하게 드세요. 라고 말하며 아이를 돌봤어요. 밥도 먹여주고 함께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죠.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남편 친구가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잘 갔어? 너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자식? 있으면 좋지. 예쁘지. 행복하지. 그런데 말이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들어온 날 현관까지 쪼르륵 달려나와 안기는 애를 보면 정말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도 못 때려치워. 그게 가장의 무게라는 거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와이프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허리 좀 펴요. 요즘 그런 남자들 생각보다 많다잖아요, 민석 씨. 불임인 거 잘못 아니에요. 둘이 적적하다면 반려동물 키우는 건 어때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애기 안 갖고 반려동물 키우는 부부도 많아요.